이제 설을 앞두고 토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현재의 구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토론을 놓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27일로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합의한 거 없고 31일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도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뭐 다 받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더군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실무 협상을 해보면요. 저는 지금 설 전에 TV 토론을 양당의 합의를 통해서 TV 토론을 진행한다를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방송사에 그 어떤 이제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내에서 시각은요.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토론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설 전 TV 토론까지 합의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TV 토론 진행자의 어떤 뭐 중립성 문제라든가 아 그걸 문제 삼았대요? 그걸 문제 삼기도 하고 또 누가 날짜도 정해졌나요? 예? 누가 아니 뭐 거론되는 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27일, 31일 놓고 30일이 더 좋은 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31일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설 전 토론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뭐 충분히 날짜 가지고 저는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7일보다는 31일이 정말 모든 가족이 다 설 밥상 앞에 모이는 날 아니겠습니까? 연휴 시작 바로 전날이니까. 그런데 연휴 시작하는 첫날이죠. 첫날이죠. 연휴 시작된 날이면 오히려 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좀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이걸 피한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그거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보는데 다만 시간대 가지고 좀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시에서 12시까지 하자는 것과 이제 좀 8시에서 10시까지 하자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건 전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일찍 주무시기 전에 그때 토론을 해서 아하. 조금 하자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또 늦게 자니까 10시에서 12시까지 하면은 아무래도 그때 젊은 층이 시청하면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죠. 여기에 대한 약간은 서로의 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거 저는 그건 이해는 됩니다. 그건 절충하면 될 문제인데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이 31일이 오히려 저는 뭐 이거는 꼭 27일 그러니까 31일이 피하기 위해서 31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런 건 있겠죠.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벌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런 전략적 측면은 있겠으나 피한다는 프레임으로 거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논리적 비약인 것 같아요. 그거 좀 지켜볼 부분이 있죠.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보면 27일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27일이든 30일이든 그것은 문제가 삼지 않아요. 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토론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저는 27일이든 30일이든 진행을 서로 합의하고 예.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야지요. 그럼요. 안 하는 쪽이 뭐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예. 이거는 안 하는 자가 패자가 될 겁니다. 피하는 자가 패자가 될 겁니다. 해야죠. 그리고 좀 자주 해야죠. 지금 대선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대면 사회가 됐는데 옛날처럼 뭐 대규모 군중 동원은 아예 뭐 이제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거 조심스러워서 안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걸 자주 보여주는 것은 저는 후보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여론이 반반인 것 같은데 끝까지 갈까 아니면 단일화를 할까?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간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말 끝까지 갈까요? 뭐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안철수의 시간인데 왜 단일화 단자를 꺼내겠습니까? 꺼내니까 안일화라고 꺼내잖아요. 예. 안철수의 단일화는 뭐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간일화라는 또 간일화. 간을 보는 단일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이 자체가 이미 단일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15%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후보가 15%의 지지를 갖고 가는 한 이미 그 국면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합리적이라고 이제 오늘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의 지수가는 50%를 상회하는데 예.
유력 그 일당의 후보가 30% 후반 중후반을 맴돈다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15%에서 20%까지 가지고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15에서 20 지지율이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25 지지율이라는 걸 예. 25, 30이라는 지지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하는데 다만 단일화 지렛 때는 누가 지느냐. 저는 4.7 재보궐선거 때 적합도와 경쟁력 반반 1,600명씩 섞어서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설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의 지지율 가지고 누가 더 이니셔티브를 지고 가느냐 그 싸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의 칼럼을 해서 제가 보았는데 야당 대선 후보 이름은 네 글자다. 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죠? 정권 교체. 아하하. 뭐 그게 굉장히 절박성을 보여준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이 단일화의 어떤 그 적기, 단일화의 압력 자체는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그러나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건 이미 적기를 놓쳤다. 두 번째는 주체적 요인인데 후보의 권력 의지라든가 정말 정권 교체라고 하는 야당의 어떤 야권 지지자들의 대의 여기에 좀 그 종속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요. 단일화의 파일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계속 안일화라든가 소위 본인으로의 정권 교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강 1중 구도가 쉽게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압력만 거세질 뿐이지 현실성은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인다. 이런 판단입니다. 단일화 앞두고 서로 기싸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막 비판하고 어차피 같이 합치겠다는 게 단일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점들은 이제 좀 그래서 지금 약간 야권의 중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대한 비판적 지지를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뭐 그런 걸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가장 큰 뇌관은 제거되었는데 이준석이라는 화약이 아직 제거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에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거 저는 그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압력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질 때도 압력이 있어야 압력밥솥에 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국은 가게 될 필연적인 요소로 보되 다만 이제 그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 지금 사실은 적합도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윤석열 후보는 경쟁력을 앞서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 여부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단일화는요. 기본적으로 주체적 요인과 관련해서 내가 권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후보의 절대적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단일화 2002년에 노무현 단일화는요. 노무현 후보가 내가 후보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심정으로 정몽준과 단일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가 과연 그런 어떤 후보로서의 어떤 야권의 어떤 절대적 과제인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복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단일화의 요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단일화 구도를 보면 사실 노무현 정몽준의 거리보다는 윤석열 안철수의 거리가 사실 더 멀어 보이진 않아요. 거리로 보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라고 봐요.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또 재미있는 것 하나는 두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지지층들이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 되는 건 안철수 후보고 예.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에 심지어 그쪽이 더 안철수 많이 후보 나오죠. 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 간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나 중요하게 봐요. 국민의 눈에 이 단일화 과정 자체가 나눠먹기 정치적 지분의 나눠먹기 혹은 이렇게 뭐좀 권력 분점 이렇게 가면 굉장히 저는 이거는 역효과가 있을 거고 최대한 정치 연합 혹은 나중에 우리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담대한 전환을 얘기할 때 그때는 비로소 저는 그 시너지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